안녕하십니까. 토끼왕자입니다. 2021년 4월 8일 오늘의 주식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어제보다 잔고가 늘어나는 하루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저는 매매를 좀 재미를 봤는데 다른 분들께서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제만 해도 실투자금 대비 한 2% 정도를 벌었다며 오늘 좀 많이 늘어나서 실투자금 대비해서 한 5% 정도를 2주 만에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기준으로는 실투자금 대비 10% 정도니까 상당히 괜찮은 수익 올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돈을 버신 분도 많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엄청 분산 투자를 하고 안정적으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안정적인 매매 기준 대비해서는 괜찮은 수익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시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시황은 코스피는 5.85가 올라서 3143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완전 대세 상승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올라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오늘은 기관만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8.8이 올라서 코스피보다 더 올랐네요. 8.8이 올라서 982.02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여전히 개인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매매는 전 상당히 좀 많았었는데 14개의 매매를 했었습니다. 우선 어제 말씀드렸던 SKC와 진성TC를 매수를 했고 며칠 전에 제가 수익을 내고 매도를 했던 실리콘웍스를 재매수했습니다. 이 종목이 제가 팔고 난 뒤에 하락을 하다가 다시 저점을 찍고 외인들이 매수를 하면서 다시 오르길래 더 갈 종목으로 생각을 해서 급하게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실수로 매도를 했던 쌍용 CN이 이전 종목명은 쌍용 양해인 쌍용 CN을 재매수했고요. 물론 어제 매도가보다 더 높은 가격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시멘트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건설 관련된 종목을 사고 싶은 생각에 이 종목을 어쩔 수 없이 조금 높은 가격에 매수를 했습니다. LG하우시스도 마찬가지 이유로 건설 관련된 종목이 더 갈 거라 생각을 해서 매수를 했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지혜서건설과 거의 양대 산맥을 이루는 건설 종목인데 제가 가지고 있던 지혜서건설이 꽤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현대건설은 비슷한 캐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혜서건설보다는 반 정도밖에 안 올랐기 때문에 이 종목은 충분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종목 역시 수급이 괜찮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매수를 해봤습니다. 인선 ENT 같은 경우는 건설 폐기물 관련된 종목입니다. 원래 여름 태풍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계절 테마주로 책에서 추천하는 종목인데 저는 여기에 더해서 건설 붐이 일 거기 때문에 추가로 건설 폐기물 많이 나올 거라 생각에 인선 ENT 지켜보다가 오늘 상승을 하면서 외인들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CS윈드는 제가 몇 번이나 수익을 내고 매도를 했던 종목인데 이 종목은 오늘 고점을 찍고 슬슬 빠지더니 외인들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익절을 바로 해버렸는데 팔고 났더니 다시 폭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보시면 제가 이틀 전에 73,400원을 매수를 했는데 오늘 고점을 찍고 흘러내려서 제가 75,800원을 매도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팔고 나서 봤더니 다시 외인들이 들어오면서 쭉쭉 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게 옳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종목은 더 갈 것 같다는 생각에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은 8만원, 9만원대에서 노는 종목이 맞기 때문에 79,000원에 재지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노스 같은 경우도 제가 계속 지켜보던 종목인데 그리고 이 종목은 19년도, 20년도에 저희 효자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올해 와서는 점점 유난히 힘을 못 썼습니다. 그 이유는 뭐 물류 대란 같은 걸로 작년 4분기 실적이 영업이 1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90% 이상 하락을 하는 그런 최악의 실적을 냈기 때문에 되게 안 좋았고 실제로 주가도 계속 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9,000원을 지지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다가 오늘 드디어 79,000원 찍고 이제 81,000원까지 올라가면서 외인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8만원대 올라갔고 외인들도 들어왔기 때문에 이대로 좀 더 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재진입을 해봤습니다. 동국제강은 CS유도 마찬가지로 오늘 고점을 찍고 하락을 하면서 외인들이 매도했기 때문에 저도 덩달아서 매도를 했는데 이 종목 그러고 나서 다시 올라갔습니다. 또 외인들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 종목을 바로 다시 매수하진 않았지만 내일 정도 지켜보면서 여전히 수급이 좋다면 조금 더 높은 가격, 그러니까 제가 매도한 가격보다도 좀 더 높은 가격에서라도 다시 한번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 HMM은 제가 지난번 수익을 냈던 종목이고 이번에 다시 오를 것 같아서 4월 6일에 매수를 했는데
오늘 고점을 찍고 또 이 종목 역시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외인들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저 역시 4.9% 수익을 내고 매도를 했는데 이 종목은 다행히도 제 기준으로는 다행히도 제가 팔고 나서 계속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적절한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서머페인트 같은 경우는 제가 건설 관련된 종목이 오를 거라 생각해서 매수를 했던 종목인데 이 종목도 이틀 만에 저에게 7% 수익을 내줬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도 외인들이 팔면서 조금 빠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을 갈아타는 다른 종목을 갈아타면서 이 종목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페인트 관련해서 다른 종목 들어가려고 했는데 페인트 종목들이 뭐 우량하지 않은 종목들이 많았고 노르 페인트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윤석열 테마로 오르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정치 테마로 껴버렸기 때문에 노르 페인트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만약 윤석열 테마만 아니었어도 노르 페인트 들어갈 법도 했는데 정치 관련된 테마주는 지금 들어가는 건 좀 아니기 때문에 페인트 관련된 종목은 노르 페인트건 다른 종목도 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국동학은 제가 4월 5일에 매수를 했는데 생각보다 흐름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다가 오늘 우연케도 본전까지 올라가길래 바로 매도를 해버렸습니다. 크게 오를 종목 아닐 거라 생각을 해서 그가 제가 판단 미수로 매수를 했던 것 같아서 이 종목은 0.7% 수익 정도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술이 저는 이 종목이 한때만 해도 계속 손실을 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했었는데 오늘 그래도 제일 많은 수익을 내줬습니다. 3월 29일에 26,750원에 사서 오늘 28,800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장중에 외인들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저는 역시나 제가 갖고 있는 종목이 외인들이 매도하면서 고점 찍고 하락하면 매도를 하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도 매도를 했는데 계속해서 관심 종목에 넣어보고 다음에도 또 매수 타이밍이 오면 재진입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매매가 되게 많았고 대신에 오늘의 신고가 종목은 살펴볼 게 별로 없었습니다. 오늘 신고가 종목 중에서 15% 이하로 상승한 종목은 6종목인데 고르제각은 기존에 부족했던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아이언 같은 경우는 적자 기업입니다. 그리고 아이진도 적자 기업이고요. 그런 제가도 의외로 이렇게 큰 기업도 윤석열 테마로 엮여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테마주를 지금 들어가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이 종목도 관심 종목이 넣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금강공업과 DIT는 윗꼬리가 길었고 20년도 실적을 보니까 적자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강공업을 보여드리면 오늘 12% 올랐지만 윗꼬리가 길었습니다. 고점이 6,890원이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은 샀지만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고 20년도 실적이 적자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18년도에는 200억대로 흑자를 냈는데 점점 안 좋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업계에서도 공업 쪽이지만 메이저 공업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들어가지 않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외인 매수 중에서 제일 눈에 띄었던 건 기아라는 종목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그 기아차가 오늘 외인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외국인 매매로 가서 기아를 보시면 급등하지도 않았고 그러면서 외국인이 평상시보다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관까지 매수를 들어왔고 공지사항을 보니까 KAC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평이 되게 좋았나 봅니다. 그래서 올랐던 것 같고요. 그렇지만 외인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2%대밖에 안 올랐다는 것은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 전망치를 보면 20년도 실적보다 훨씬 개선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영업이익이 거의 2배 이상 개선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종목은 한번 매수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의 외인 매수 종목 중에서 GS건설은 기존 보유 종목이고 DLENC는 대림산업입니다. 굳이 지금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저는 GS건설과 현대건설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다른 건설 종목을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C도 현재 가지고 있고요. DPC 같은 경우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주로 활동하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작전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주로 몰려서 뻥튀기 되는 경우가 많은 종목입니다. 이 DPC 같은 경우는 뭐
제 주변에도 테마주나 작전주 위주로 매매하는 분들도 좋아하는 종목이라서 전 이런 종목은 실제로 작전이 들어갔건 아니면 그냥 작전이 들어간 것처럼 급등했건 간에 가급적이면 들어가지 않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TPC는 관심 종목이었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NC소프트는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 코스닥을 보시면 도이치모터스가 괜찮아 보여서 들어갔는데 왜냐면 자동차 쪽이니까 자동차 쪽이 좀 더 전망이 좋아서 들어가 봤는데 외국인들이 엄청 매수를 했습니다. 다만 영업이익률을 보시면 2%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매출이 1조 7천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47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470억이라는 숫자 그 자체는 큰 숫자지만 매출 대비해서 2.73%의 영업이익률밖에 내지 못한다면 굳이 이런 종목을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ST팜이나 그 다음 비덴트 같은 종목도 살펴봤는데 특별히 매수를 하고 싶은 종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은 항상 관심 종목이다가 매수를 하지 못했는데 이 종목이 이제 쭉쭉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네요. 지금 가격에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외인 매수가 살펴봤고 내일의 매수 종목을 말씀드리면 신고가 종목에서 마음에 드는 종목이 없었고 외인 매수 중에서는 기한차 지켜보다가 내일 또 역시나 외인이나 기관이 같이 들어와 준다면 그때서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내일 외인이 매도로 돌아선다면 굳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하나 머티리얼즈는 제가 박스권 매매를 하려고 보고 있는데 저는 41,000원 이하에 사서 43,000원, 4,000원대에서 매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42,000원대까지 떨어졌는데 추월 하락을 해서 41,000원 깨고 내려간다면 재진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동국제강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처럼 내일도 흐름이 계속 좋다면 이 종목도 오늘 매도가보다 높은 가격이겠지만 재진입할 의사가 있습니다. 4월 8일 기준 잔고와 보유 종목을 말씀드리면 잔고는 어제 대비해서 한 3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총 예수금은 7천만 원 정도지만 그 중에서 한 1천만 원에서 1,500만 원만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투자금 대비해서는 누계로 2주 만에 한 5%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유 종목도 저는 속이지 않고 다 보여드리기 위해서 실제 보유 종목을 그대로 캡처해서 올렸습니다. 손실나는 것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다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요 뉴스는 당연히 어제 보궐선거 결과를 제일 크게 이슈로 다루고 있습니다. 앞서도 항상 말씀드렸지만 오세훈이 서울시장이 되면서 재건축 이슈가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예측한 대로 건설 관련 업종이 많이 들썩였습니다. 그리고 이 들썩임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그래 당분간 계속 들썩여 줄 것으로 보이십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께서도 굳이 다른 종목 찾는 것보다는 건설 쪽으로 계속 관심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떤 종목이 좋을지 모르겠다면 제가 갖고 있는 종목을 살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어제도 말씀드렸었는데 이 정치 테마주를 하는 주린이들 중에 왜 당선이 됐는데 그 당선인은 종목이 하락하냐고 게시판에 글을 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 테마주는 이슈로 오르는 종목인데 이미 당선이 돼버리고 나면 더 이상 이슈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 후보로 당선될지도 모른다는 이슈로 올랐으면 올랐지 당선되고 나면 더 이상 정치 테마주로서 생명 끝나기 때문에 혹시나 정치 테마주를 매수를 한다면 절대로 선거일 당일까지 또는 그 다음날까지 갖고 가서는 안 되고 그 전날 매도를 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재선이 가능하지만 대통령주는 절대로 재선이 안 됩니다. 우리가 헌법상 재선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일회성의 끝입니다. 즉 처음 들어가고 매매 타이밍에 빠져나가지 못하면 다시는 매도기를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녕 같은 경우는 안철수가 계속해서 서울시장에 나와준다면 다음에도 몇 번이나 이슈가 될 수도 있고 서울시장이 되고 난 뒤에도 2선, 3선, 그러니까 재선, 재재선도 가능하기 때문에 몇 번이나 탈출 기회를 줄 수는 있습니다. 물론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렇지만 대통령주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당선된 이상 그 뒤에 두 번 다시 선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혹시나 대통령주를 매매를 한다면 내년에 대선이 있으니까 대선주를 매매를 할 수도 있는데 대선주를 매매한다면 절대로 선거일까지 갖고 가시면 안 되고 그 전에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눈치 빠른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 매매 일도 좀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그 전날 파는 정도가 아니라 일주일이나 한 달 또는 두세 달 전에 매도를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직탄마주는 언제나 신경을 곤두세우고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매매 반성을 말씀드리면 이거를 굳이 매매 반성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 매매 스타일을 말씀드리면 저는 우량한 성장주를 사서 외인들이 매수를 할 때 같이 사서 외인들이 매도할 때 팝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샀던 종목이 폭등을 하다가 고점을 찍고 흘러내리면서 외인들이 매도할 때 같이 팔아버립니다. 이거는 제 매매 원칙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매도를 했는데 오늘은 히에스 윈드 같은 경우나 동국제강이 이렇게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팔자마자 다시 외인들이 들어오면서 상승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 매매 원칙을 어긴 건 아니지만 그래도 결과론적으로 하나는 맞았고 두 종목이 틀렸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조금 더 텀을 주고서 매매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반성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4월 8일 주식 일기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